자, 이렇게 RTX 4060이 들어간 게임기, 세계 최고 성능의 세계 최고 무게 게임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UHPC 버전 2고 오리지널 UHPC 버전 1, 여기에 있는 부속들 일로 옮겨서 업그레이드 한 건데, 이 껍데기만 남은 UHPC, 요것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나? 이건 아니지. 그래, 드디어 이게 등장할 때가 되었어. N100 미니 PC, 너가 들어가자 이 안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스팀덱을 살 수 없어 한번 만들어 보았던 이 UHPC가 버전 2 UHPC로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게임기,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게임기로 이렇게 재탄생이 되었는데, 요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정말 게임 체인저죠. 싱글보드 컴퓨터 가격을 후려치는 가성비로 지금 나와 있는 라즈베리파이 5, 오렌지파이 5, 이런 거 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성능이죠. 게다가 이게 완제품이기 때문에 뭐 라즈베리파이처럼 추가로 이것저것 뭐 SSD, 쿨러, 어댑터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가격도 훨씬 싸죠. 할인 판매 때 구매하면 $100 아래로도 살 수 있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 미니 PC N100이 들어간 비링크의 미니 PC, 요걸 분해해서 이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넣어서 이걸로 게임기 만들면 PS3까지는 어렵고 돌핀 에뮬레이터 정도까지 돌릴 수는 있지만 또 아쉽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GPU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 크기에 비해서 가장 성능이 높은 라데온 RX 64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정말 작죠. 크기는 정말 뭐 그래픽카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으면서 성능도 높은 그런 그래픽카드가 되겠습니다. 발열이 조금 있긴 한데 이 뒤에 이렇게 붙이면 뭐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죠. 네, 요 정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를 통풍구로 사용하면 뭐 통풍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이 제품은 뭐 통풍구 없죠. 다 가렸죠. 네, 이렇게 뒤를 전부 가렸었는데, 자, RX 6400을 사용하면 뭐 이 정도로 폭도 딱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맞게 나왔는지. 네, 아무튼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이 제품의 성능이 지금 UMPC들의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7840U의 GPU인 780M과 거의 비슷한 성능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AMD의 기술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작은 칩셋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의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같은 그런 성능을 내다니 정말 대단하죠, 기술력. 네, 어쨌든 요거 이렇게 달고, 뭐 여기는 뭐 굳이 뭐 안전망을 안 해도 뭐 여기 굳이 게임하면서 뭐 여기다 손 이렇게 집어넣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높은 성능의 라이저 카드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조금 높은 라이저 카드는 이 밑판이 상당히 크죠. 밑판도 크고 케이블도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마 이 내부에 들어가긴 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 사용하면 아마도 이 제품 성능 5에서 10% 정도 감소된 성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도 충분하죠. 내부에 들어갈 부품들은 이제 배터리와 기타 부품들이 되겠는데, 뭐 요 제품 이렇게 해서 가격하면은 아수스 로그 엘리의 뭐 절반 가격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로그 엘리도 뭐 직수입 같은 거로 사면 정가보다 훨씬 싸긴 하죠. 뭐 AS 문제 때문에 정품을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번 게임기 로그 엘리보다 아마 조금 더 낮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PU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로그 엘리 7840U와는 뭐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이 케이스 그냥 방치하느니 만드는 게 낫죠. 이렇게 만들고 간단한 스팀 게임 정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요거 떼고 구동을 시키면은 또 사용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UHPC 버전 3죠. 이 제품보다 무게는 감소하고 사용 시간은 조금 더 증가했지만 성능이 떨어진 뭐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 미니 PC N1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아마 제가 리뷰할 때도 예전에 한번 뜯어서 보여드렸었는데 2.5인치 SSD가 들어가죠. 추가로 그 부분을 이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뭐 2.5인치 SSD보다 훨씬 더 작고 두께도 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VMe SSD가 있는 자리에 요걸 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2 SATA SSD NVMe가 아닙니다. M2 SATA를 SATA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댑터인데 제가 찾아봤는데 요거를 NVMe로 바꿔주는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NVMe를 넣을 수 있으면 여기에 있던 SSD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여기는 지금 NVMe가 안 들어갑니다. MB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뭐 조금 더 속도는 느리더라도 뭐 사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100 메인보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전에 여기에 들어갔던 누크박스 메인보드보다 이게 조금 더 큽니다. 보니까 훨씬 이쪽으로 조금 더 크고 폭은 비슷한 것 같은데 길이가 조금 더 이게 기네요. 그리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지금 높이가 지금 거의 뭐 0.6mm 7mm 그 정도 더 높이도 높습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SD 자 어디다 놓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 GPU 여기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가 남죠. 자 이렇게 보시면 USB 3.0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뭐 이 정도면 램하고 접촉 없이 0.5mm 이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SB 3.0 높이가 너무 높네요. USB 3.0 높이가. 자, 뭐 할 수 없이 이 기둥들 다시 잘라서 또 재활용해야 되겠죠. 퍼치가 상당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이것도 떼어내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좀씩 밀면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번 버전 2에서처럼 이 상판에 아이폰 XR 스피커 상당히 작으면서도 음질도 정말 좋고 가격도 괜찮은, 사실 아이폰 13 스피커, 12 스피커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가격이 거의 2.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무난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시죠? 마약 아니고 공진 효과를 위해서 뭐 알맹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메인보드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NVMe 라이저 카드를 기기 후면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먼저 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이 전원 이거를 그대로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을 했다가 바로 여기서 연기가 나서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 5V가 공급이 되면 안 됩니다. 12V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5V가 들어가면서 뭔가 쇼트가 일어나서 연기가 갑자기 확 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다행히도 그래픽 카드는 무사합니다. 부품들은 다 살아 있어서 다행이고, 자, 그래서 5V는 공급하지 않고 여기 12V 플러스 마이너스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전 회로를 구성할 차례인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18600 배터리 정말 많은 양을 이렇게 해서 9개 정도 넣었었죠. 메인보드 사이즈가 좀 커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eGPU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V 5000mAh 배터리입니다. 완충되었을 때는 4.2V에 5100mAh입니다. 그래서 19.4W 전력이 나오는데, 자, 요걸 이렇게 3개 직렬로 해서 12V에 5000mAh 19.4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3개 하면 58.2W가 되게 됩니다. 60W로 이렇게 잡고 요걸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 자,
사실 좀 부족하죠. 이 정도면 60W. 100W는 넘어가야 1시간 반 정도는 돌리고 그럴 텐데. 자,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추가 3개를 필요할 때만 외부에서 연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외장 그래픽카드도 필요할 때만 연결하면 되고,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할 때는 조금 더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다가 벨크로 같은 걸 이용해서 추가로 이렇게 사용할 때만 이렇게 외부에 붙여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12V 충전 모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셀 12V인데 직렬로 12V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여기에 연결하고, 그리고 타입C 단자가 5V 어댑터에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5V 충전기 거의 안 쓰죠. 거의 대부분 뭐 PD 충전기, 특히 용량 높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새로 부품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PD 모듈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이제 PD 충전기를 연결해주면 여기서 5V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6개 다 충전하려면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높은 전력의 충전 모듈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 하려다 보니 이 정도 사용하면 아주 편안하게 예전에 보통 리튬 충전기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L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 28V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PD 충전기에 따라서 28V 이하의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L을 떼어줘야 됩니다. L을 이렇게, 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떼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5V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테스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USB 전압이 나오는 이런 거 뭐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연결해서 5V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배터리 작업은 납땜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초보 단계에서 하다가 납땜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사용을 하다가 납땜이 떨어지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납땜 튜토리얼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고 납땜에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납땜에 있어서는 무조건 쇼트 예방, 쇼트가 나지 않도록 모든 작업 진행을 쇼트가 나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체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USB 허브에 터치 스크린과 게임패드만 연결하면 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 스위치 연결하고 디스플레이 AD 보드에 이 컨트롤 파트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배터리도 만들었고, 디스플레이 파트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요것들 연결만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뭐 여기에 이렇게 딱 놓으면 높이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V 전원은 뭐 마이너스는 여기, 그리고 12V는 이 스위치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이 부분 작업이 이렇게 막 잘라내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뭐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소리가 났는데 깨졌네요. 뭐 이렇게 티는 안 나는데, 네, 요 정도면 뭐 터치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네, 여기가 또 부러지고. 네, 이렇게 배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예전에 했을 때보다 천천히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될수록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댓글에 마감이 그게 뭐냐, 거지 같다, 개떡 같다, 이런 말들이 항상 달려서 왜 그러지, 뭐 나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런 댓글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10인치 디스플레이용 케이스 그리고 조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UMPC 형식으로, 요거는 좀 무게가 그래도 가벼워서 UHPC가 아니고 UMPC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개조를 해봤습니다. 3D 프린터 얘기는 뭐 안 하시겠죠. 개조인데 왜 개조하는 영상이 와서 3D 프린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작 시간에 쫓겨서 막 만들다 보면 빨리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배선이나 이런 것도 또 보기 좋지가 않은데, 천천히 하니까 보기는 좋은 대신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뚜렷하고 이 뒷판 고정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사용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부품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제가 놔둬서 이걸 분해해서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고정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얘 처음 만들었을 때는 퍼티로 여기를 고정해 놔서 보기도 안 좋고 안정성도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피스로 고정을 해서 훨씬 더 안정성도 강해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 글루건으로 고정했던 배터리를 옮기려고 글루를 녹이기 위해서 히팅건을 쌌었는데 글루는 안 녹고 이 플라스틱이 녹아버렸었죠. 처음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고,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기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해외에서 안 팔고 국내에서만 파는 특이한 제품입니다. 12V 3셀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잔량 표시기도 이렇게 넣었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배터리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요 배터리 추가와 그래픽카드 장착은 M100으로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이야 이미 썼던 제품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거라 여기도 이렇게 깨지고,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네, 익숙한 로고가 나왔죠. M100 비링크 M100 미니 PC가 들어간 휴대용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네, 터치가 되네요. 네, 여기도 트리플 A 게임들은 여기서 하기 어려울 텐데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에뮬레이션 게임도 어디까지 되나 한번 해보고, 자, 뱀파이어 서바이버 이런 거야 네,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800p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저사양 게임 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AAA 게임 하는 데 있어서도 해상도가 낮은 게 어떻게 보면은 성능에 있어서는 더 이득인 점도 있죠. 네, M100 미니 PC 저사양 스팀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죠.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이런 게임들이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고, M100 미니 PC 정말 게임 체인저죠. 뱀파이어 서바이버, 그리고 또 저사양 게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데스 이런 것도 충분히 할만하죠. 네, 이 아이폰 XR 스피커는 정말 개조에 있어서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사운드는 그야말로 기성 제품 100만원대 UMPC 이 정도 사운드가 충분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데스 같은 게임이야 60프레임 충분하죠. 네, 저 해상도 디스플레이라도 일단 10인치의 대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하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습니다. 네, 하데스 같이 이런 저사양 게임들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에뮬레이션 게임도 한번. 자, 철권 태그 2 위 U 버전 풀프레임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 화면에서는 60프레임 풀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추어 스트라이커 4, 이 트라이포스 돌핀에서 돌려볼 건데 과연 이것도 잘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이 트라이포스 돌핀에서 버추어 스트라이커 4 하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살짝 느려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할만하죠. 이 일본한테 이런 N100 미니 PC 보드로 게임기 만들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셨습니다. 플레이 시에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 정도면 뭐 N100 게임기 하나 나와도 될 것 같은데 N100에서 어느 정도까지 게이밍이 되는지 보셨고, 그럼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고 추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배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장 배터리를 완충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가 배터리도 완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으로 연결을 해야 배터리 수명에도 좋습니다. 푸른색으로 되면서 여기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 충전 보드도 발열이 정말 상당하네요. 정말 뜨겁습니다 여기. 자,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 푸른 불빛 보이시죠?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하는데, 자, 이 기본 무게 그리고 배터리와 그래픽 카드를 달고 무게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무게. 네, 무겁긴 무겁군요. 네, 1173g. 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이쪽은 빠지지 않지만 이쪽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한 배터리. 자, 이렇게 해서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네, 1559. 그래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는 2.1kg 정도 나갔었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연결했으니까 한번, 네, 뭔가 폭탄이 장착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그래픽카드 팬이 돌고 있진 않은데, 뭐 대부분의 현재 나와 있는 UMPC들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 3300점 정도가 맥시멈이죠. 자,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지직 없이 가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배터리 연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셀 11.6V가 두 개의 병렬로 연결됐는데 아마 이 충전 모듈이 그런 식의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나와서 그래픽카드가 로딩이 걸리면 바로 다운이 돼 버립니다. 배터리 전력 부족으로 이 상태에서는 지금 N100 외장 그래픽을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동하게 하려면 이제 3셀을 두 개씩 해서 그렇게 6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 케이블을 여기 이 배터리 각각 하나씩 해서 하나씩 다 꽂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외장 배터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모듈도 변경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충전 모듈에 원래 배터리와 외장 배터리로 나가는 라인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예전에 쓰던 충전 방식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쉽지가 않군요. 배터리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 모듈에 하나씩 연결될 때 그 배터리에 하나씩 다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팅이 되었는데 과연 타임스파이 제대로 작동할지. 네, 이번에는 강제 종료되지 않고 끝까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155점, 이 정도면 지금 나와 있는 UMPC들 로그엘리 그 정도 수준이죠. 외장 그래픽카드와 추가 배터리까지
장착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나와 있는 UMPC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네. 배터리 셀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금방 닳아버리네요. 네, 뭐 마지막이라서 게임도 몇 가지 해보고 싶지만 타임스파이 3100점 뭐 이 정도 성능이면 요즘 나온 UMPC들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무겁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만들었듯이 18650 배터리를 안에 내부에 가득 채워서 N100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N100도 고전 게임과 그리고 가벼운 게임들 위주로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이기 때문에 고전 게임 전용 휴대용 게임기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렇게 휴대용 게임기 몇 개 만들어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요즘 제조사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걸 만드는 재료비 다 합치고 그래픽 카드까지 하면 뭐 로그엘리 중고 가격과 1-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외장 그래픽 없이 N100으로만 사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